네, 항공기술사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배관 두께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배관 두께 계산하는 거 항공기술사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이는데, 최근에 제가 배관 두께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 설계나 이런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 이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그 배관 엔지니어링이 아니다 보니까 배관 두께 계산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 가지고 위학 설비 처치 검사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학 분야에서 야 배관 두께 계산 좀 해놓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 갖고 제가 어떻게 배관 두께 옛날 기억을 삼아 배관 두께 계산 관련된 식이나 시트를 찾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KSD에 관련된 그 배관 관련된 그 치수하고 스케줄에 따라서 그 있잖아 두께가 나와 있거든요. KSD에 보면요. 자, 볼게요. 이 있어 두께 계산이 스케줄에 따라서 스케줄 그러니까 이 뭐 호칭 지름과 스케줄에 따라서 이 두께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 80에 뭐 호칭 지름 뭐 20A 같은 경우는 여기 뭐 3.7의 두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 근데 화학물질 관리법에 보시면 그 세부 스펙에 보면 그 화학법에 따라서 그 배관 두께를 계산하는 그 그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저는 이제 SME로 하도록 했습니다. SME 볼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그 가치생각 발전소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거든요. 되게 좋은 블로그예요. 제가 얘기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프렌트 엔진 하시는 분들 여기 빨간색 표시할게요. 색깔이 좀 좋아야 되겠죠. 하도 좋은 블로그다 보니까 여기 가셔서 좋은 자료 좀 마셔하고 이 자료도 여기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뭐 지적재산권 걸린다면 제가 삭제하도록 하고요. 일단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다양한 코드 중에 저희는 이제 B31-.3 요거 프레스 파이핑을 볼 거예요. 예, 왜냐하면 화학물질 아주 독한 산물질을 쓰는 파이핑 관련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B31에서 상을 보겠습니다. 파이프 프로핑 그러니까 발전 프로핑 뭐 파이핑도 아니고 말이 꼬이네.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레이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프로세스, 프렌트 파이핑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30일 3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계 보시면 31-3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케미칼 프렌트 파이프 이게 지금 이 코드가 2016년 코드거든요. 근데 뭐 이상하게 포함된 데 있어서 문제 없는 코드로 되어 있죠.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B3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코드는 이 ASME 같은 경우도 자주 변하니까 여러분 최신版한번 보셔야 돼요. 최신판을 보셔야지. 이거 2016, 2016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자, 그걸 보시면, 여기도 보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배터리 리밋의 경계선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32-3 파워 프렌트 쪽을 썼고요. 요거는 파워 프렌트로 되지만 프레스 파이핑도 된다라고 경계선 나눠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B31 파이핑 자 시작하는데 뭐 오늘은 저도 이게 배관 엔지니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한다 정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KDC 3562 SPPS 250인데요. SPP 250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근 2018년에 원래는 SPP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 KS 코드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어요. 38과 42로. 하지만 이렇게 합쳐졌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이거 배관하시는 분 잘 아시지만 저는 오늘 며칠 동안 이거 조사하다가 알게 됐죠. 자, 이게 합쳐졌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배관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저 같은 경우 이제 피드 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나 불성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바뀌었다고 하네요. 보니까요. 이렇게 합쳐졌답니다. 38과 42가 두 개 있었는데 이렇게 2018년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요, 디스 SPG370에 하고 유사한 코드입니다. STPG370S라는 게 참 우리나라 화학공장처럼 재밌어요. 보면요. 디스 규정을 많이 쓰거든요. 배반 매트리얼 스펙을 보면 STPG370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코드로 말하면 아시다시피 이거 SPPG250이에요. 압력 용기, 압력 배관용 탄소광이죠. 압력 배관용 탄소광인데요. 이게 압력 레인지가 한 10kg까지 알고 10kg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고 10kg 정도의 압력 배관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하긴 배가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A로 한번 바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는 이 ASM을 볼 수 없죠. KS 디스로는. 그래서 과연 ASTM, ASM은 똑같으니까 비슷하다고 ASM, DSTM 같이 보시고요. A53으로 봐야 돼. A53 그레이드 A로 봅니다, 이제. 예, 이거기 때문에. 디스로 이거기 때문에 그레이드 A, 타입 S, 요 코드로 볼게요. 요거. A53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코드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렇게 변경하는 이렇게 뭐 코드 변환이라 하나요? 이걸 좀 잘 아시면 좋은데 이 코드라는 게 참 어렵죠. 이렇게 디스로 된 걸 KS로 바꾸고 KS 된 걸 ASME, ASTM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가지고 ASME를 두께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코드 변환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원체 많으니까 이런 자료는 문제 많으니까요. ASTM, KS 비교한 자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A53, 그레이드 A, SPP 250 이건 없고요. 250 그리고 지수로는 STP 370입니다. 자, 이제 기본 공식으로 가볼게요. 자, 31 B31, 31.3의 기본, 우리 두께 계산 기본 공식은 이거죠, 이거. 이거는요, 이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두께와 어떤 지름과의 비율, Y는 비율이 비율. 요거에 따라서 이런 식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 다 상향을 못하니까요. 요걸로, 요 식으로 통일을 하고요. 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앞에 있는 D, E, 이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변수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해야 될 건 TW죠. TM, 이거랑 T, 자, T하고, TM하고 T,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T라는 건 우리가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그러니까 calculation 돼 있죠. 계산 두께라고 보면 되고, TM은 실제 두께, minimal required thickness라고, 실제 두께라고, 필요 두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결국, 이 C가 뭐죠? 이게, 부식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부식 여유를, 그러니까, 계산 두께에다가 부식 여유를 더한 게 바로 TM, 뭐라고 해야 되나, 최소 요구 두께라고 봐야 되죠? 최소 요구 두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소 요구 두께하고 계산 두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 두께에다가 부식 여유치를 더한 게 바로 최소 필요 두께, T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할 T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쓰는지, 앞에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식에 넣어야 돼. 이 식에 넣어야 될 여기 이 식에 넣어야 되니까요. 이 식에 넣어야 될 변수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식에 이 식에 넣어야지 T가 나오죠. 계산 두께가 나오니까. 그죠? 뭐 부식 여유치야. 뭐 작으면 되죠. 알아서 잘. 자, 그러면
첫 번째 1을 볼게요. 이 이제 퀄리티 팩터라고 이제 테이블 A 다시 A 또 테이블 A 다시 AB에 있는데 지금 저희는 A53을 본다고 했죠. A53이니까요. 쭉 심리스였어요. 심리스 파이프에 지금요. ERW는 용접이죠. ERW는 심리스니까 자 팩터는 1입니다. 이 팩터 1 기억 자체 1입니다. 1 지금 여기 이거 1입니다. 1 자, 그 다음 볼게요. E는 1입니다. 자, 퀄리티 팩터 1이고요. 자, 스트레스 밸류. 아, 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밸류 이거. 이 가장 중요하죠. 자, A53이죠. A 쭉 내려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온도 조건은 어떻게 되냐? 온도 조건에서 지금 온도 조건이 요 200 아침 계산한 게 있는데 지금 온도 조건이 지금 257도예요. 257도. 257도니까 한 상온 정도 될 거예요. 상온 정도에서 되면 여기 요 사이에 있거든요. 16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6 정도로. 16 정도 하시면 됩니다. 16 kpsi입니다. kpsi kp 화씨 온도로 257 화씨 온도에서 스트레스 밸류 허용력은 kpsi kpsi는 뭐냐면 10의 3승 psi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의 3승 psi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테이블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디자인 밸류야 46 psi지 그러니까 한 0.49 메가파스칼 되고요. 디자인 템퍼러처는 257 화씨 그리고 아까 X 보였죠? 1600 psi가 되죠. 이게 그대로 넣었어요. 이거 뒤에 G자 붙었는 건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G가 안 붙었는데 그럼 저 그냥 설계는 원래 게이지 합으로 하니까 그냥 게이지로 생각하시고요. 게이지 합 생각해가지고 제가 오늘 또 배관 그 라인리스트 보니까 한 0.49 메가파스칼 나오더라고요. 0. 메가파스칼 하니까 그걸 뭐 따로 생각하자고 그냥 그대로 설계압을 그대로 메가파스칼을 PSI로 환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그런 거 나중에 물어보시고 너무 복잡히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결정했죠? 16으로 그죠? 16 곱하기 10에 16 곱하기 10의 3승 PSI로 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스트레스 밸류를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자 이거 볼게요. longest welding joint 용접표율은 이 조인트 형태 용접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좀 틀려져 팩터가 틀려지는데 그보다는 자 다음에 넘어가는 이거 자 베이직 퀄리티 팩터 롱스트 웰딩 조인트 이거를 보시면요 이게 A53은 심리스는 1이로 되어 있죠. 이거 1입니다. 요거를 자 여기다 넣느냐 부식률 이제 6으로 잡았네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1 이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자 리덕션 팩터라고 되어 있어요. 리덕션 팩터 이 W 여기 있죠. 리덕션 팩터 이 팩터는 여기 보시면 쭉 리덕션 팩터 온도에 따라서 리덕션 컴포트 템퍼레이처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보시면 카본 스틸 경우는 1.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스틸 그룹에 따라서 컴포넌트 템퍼레이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카본 스틸은 다 1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1로 잡았습니다. 1로. 그리고 이제 coefficients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두께하고, 그리고 이 요거 비가, 이렇게 두께가 이거보다 작을 때, 어떻게, 요런 비가 있을 때는, 요런 비일 때는 0.4로 다 하잖아. 0.4로 온도 조건에 따라 온도도 어떤 온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0.4로 다 잡았습니다. 0.4 잡혀 있죠, 지금요. 자, 그래서 다 팩터는 다 넣었습니다, 이제. 팩터를 다 넣은 다음에 한번 제가 딱 구동을 딱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파이핑 사이즈 2인치죠, 2인치. 2인치니까요, 뭐 대략 한 50A 되겠죠. 맞나요? 50A. 그 아웃사이드 다이아는 한 50mm의 아웃사이드 다이아는 그 두께가 포함된 거죠. 60이 됐고요. 자, 최소 일명만한 T 계산 두께. 계산 두께가 0.09였어요. 그리고 계산 두께 0.09고요. 그리고 부식 요의가 6. 그리고 그래서 미니멀 리콰이어 thickness가 6.07이 나왔고요. 네거티브 뭐 톨러런스 합쳐갖고 6.9. 그래서 스케줄 160짜리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아주 두꺼운 걸 쓰게 되죠. 스케줄 160짜리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배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죠? 배관 사이즈 작으니까 좀 더 두께가 두꺼운 걸 써야지 않겠냐라는 것 나와 있죠,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인치 한 4인치짜리 어떨까? 4인치니까 한 100A 되겠죠. 100A는 80거를 써라. 라고 나와 있네, 보니까요. 이 톨러런스 따르면. 이런 것들 다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돌려보시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파이프 다이아미터 앤드 월 티클리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ASM이 B30하고 B19 스펙이 있어요. 보면요. 보시면 ASM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시계 보면 여기 ASM이 B10도 있고 B19도 있죠. 표시한 데가 있는데 19도 있고 갑자기 왜 이러나요? 19도 있고 ASM이 10도 있고 또 비사 32-30 요 두 개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ASM이 B36.10은 카본하고 얼로이 스틸 파이프에 제공되는 거고 요거에 제공되는 거고 ASM이 계산하실 때 ASM이 B36-19는 스테인리스 스틸 SS 스테인리스 스틸만 서스에 지원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내용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엑셀 시트를 보실 때 요거냐를 가를 때 10은 카본 스틸, 뭐 간단한 카본 스틸, 19는 서스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PS는 공칭 두께고요. WT는 월드 디펜스 한다, 뭐 이런 내용. 이것도 이거 블로그 되게 좋아요. 이 블로그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 있죠. 이게 MPS고요. MPS 중간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OD는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 인사이드 다이아미터, 월 디크니스 스케줄, 그죠? 디크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을 좀 기본적으로 두께를 보는 어떤 두께나 지름을 보는 기본적 컨셉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 뭐 차트를 보고 그냥 길는 거 결정할 수도 있죠. 이런 차트가 있으니까 MPS가 얼마고 OD가 얼마고 뭐 스케줄 얼마면 실제적으로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 윗부분이요.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그 배관 두께예요. 2.77, 2.77 이런 게 다 배관 두께니까 이런 게 이렇게 사이즈 차트가 있어요. 보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10의 사이드도 있고요. 자, 19는 이제 서스라고 그랬죠. 제가 스테인리스 스틸. 그것도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 스케줄 공칭 그리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두께도 윗근에서 두께도 이렇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 차트를 잘 찾아보시면 왜냐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께 지수 그러니까 뭐 호칭 지름면과 호칭 두께에 따라서 호칭 두께 스케줄 그러니까 호칭 지름과 호칭 두께 즉 스케줄에